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은 설국열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그 윌포드와 길리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맨 앞칸에 있는 윌포드와 맨 뒷칸에 있는 길리엄이에요. 특히 윌포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길리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사람인데 행복의 짝퉁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복감, 행복지수, 그게 행복의 짝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짝퉁인지는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행복의 짝퉁인 그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육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갱이 그린 그 그림에 보면 나는 무엇인가 라고 청년 시절에 열심히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그 선악과를 따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선악과가 바로 행복감의 세 가지 욕망이다. 사실 그러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교 욕망. 그 비교 욕망은 그 가장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권력을 향한 의지, 모든 인간에게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 결국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권력을 향한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국열차의 맨 앞칸이 바로 그 칸인데, 근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로 맨 뒷칸에 있는 길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 그 하층민들에게는 이 성자와 같은 존재거든요. 성자. 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인 커티스가 나중에 그 한 말을 들어보면, 원래 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인육을,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센 놈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애나 이런 존재를 잡아먹었는데, 그 어느 날도 어떤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나? 하여튼 그 성인 남성들 몇 명이서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서 먹으려고 할 그때 그 길리엄이라는 이 성자가 자기 팔을 잘라서 이걸 먹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런 어떤 인간성을 향한 자기 희생을 통한 호소, 그것을 통해서 꼬리칸의 그런 아비규환이 완전히 진정이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공인 커티스의 이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커티스가 그 맨 앞칸에 와서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윌포드를 만났는데 그 윌포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꼬리칸에 있는 그 성자라고 알려졌던 그 길리엄이 윌포드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친구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 그건 이 설국열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커티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었죠. 길리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상당히 흥미로운 이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 길리엄이 이 커티스한테 나중에 앞칸에 가가지고 이제 윌포드를 만나면 말도 꺼내기 전에 죽여버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혀를 뽑아서라도. 그건 아마도 자신과 그 윌포드의 관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윌포드의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사실은 길리엄 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꼬리칸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길리엄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비교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이카로스처럼 태양을 향해 날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지상 위에 나름대로 75억의 로켓을 놓고 각자 거기에 타고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 경쟁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로켓이 날아가기도 전에 그냥 터져버리는, 그래서 낙태돼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출발은 했는데 바로 떨어지는 우리 사회에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아예 경쟁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로켓은 이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데 그 중에 어떤 로켓은 유독 앞서가는 것들이 있죠. 재벌 2세나 3세 또는 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건 허구인데, 어쨌든 그렇게 맨 앞에 누구보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또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앞서가는 그 사람도 이제 결국은 이제 땅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전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그 떨어지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권력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지녔던 그 독재자들의 비참한 후세인이나 뭐 차우체스코나 가다피나 이런 사람들의 몰락을 잘 보고 있어요. 히틀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김일성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윌포드가 되고 싶은, 헤라클레스가 되고 싶은 단순히 육체적인 권력이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의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경쟁을 하면 당연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갑이 있으면 반드시 을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때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우린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유독 인기가 많은, 매력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늘 갑이에요. 그래서 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뒤로 밀려나는데, 그러면 을인 사람들이 늘 그렇게 뒤처져 있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은 그 외모로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외모가 안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도 또 선생님 말 잘 듣거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한 척합니다.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듯 태도를 취합니다.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인생의 의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은 아주 착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착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존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명예가 곧 그의 권력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인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정말 자신 안에 행복이 들어가서 행복한 존재가 되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권력지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은폐된 형식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자도 물론 그렇지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념을 통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유세하는 걸 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는 사람 같고 어떠한 세상적인 욕망도 없이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길리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은폐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 사상가들, 도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진실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내려놓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그 내려놓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존경을 채우죠. 길리엄은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윌포드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갑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윌포워드와 길리엄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아니, 이 사람이 길리엄인지 아니면 진실된 정말 성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분은 반드시 되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